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2021년 전기 기사죠. 공사기사 같이 연 설비 기술 기준, 네, 필기 문제 풀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해찬입니다. 플로덕트 공사에 의한 저봉내 배선에서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선의 단면적은 총 최대 몇 스퀘어냐? 여러분들 옥내 배선, 접옥내 배선에 전선을 사용함에 있어서 10스퀘어를 기준해서 10스퀘어 이하이면 탄선이고, 그죠? 10을 초과하는 것은 연선을 써야 되죠. 그래서 저봉내 배선에서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뭐예요? 단선 사용이죠. 단선은 뭐 이하에서 단선 씁니까? 10스퀘어 이하에서 단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2번 보시겠습니다.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서술형입니다. 이거 읽어봐야 돼요. 1번, 전기 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람에게 위해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전기 설비는 다른 전기 설비 그 밖에 물건, 기능에 전기적으로 또는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 않도록 시설해야 됩니다. 그죠? 전기적, 자기적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내 모터를 이용하자고 옆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전기 설비는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여러분, 전기 사업은 누가 하죠? 한전입니다. 전기 사업을 하는 데가 유일하게 어디예요? 한전이죠. 또는 발전회사, 또는 각각의 태양광 발전 이런 애들, 아니 전기 설비 안전 원칙인데 걔들만 안전하면 됩니까? 얘는 큰 틀에서는 맞을지는 모르나 안전에 대한 내용으로는 불합리합니다. 4번, 전기 설비는 사용 목적이 적절해야 되고 안전하게 작동해야 되고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한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3번은 어떠한 일부 기업에게서는 좋겠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맞지 않다. 83번입니다. 아파트 세대 욕실에 비대용 콘센트를 시설하고자 한다. 다음 시설 방법 중 적당하지 않다. 여러분들, 욕실은 뭐가 있어요? 욕실이 있으면 욕실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뭐냐면 이게 콘센트거든요. 콘센트를 설치할 때 뭘 쓰라는 거예요? 방수형을 쓰라는 거죠. 방수형 콘센트는 바닥에서 80cm 높이에 뭐예요? 카바 있죠? 카바인 요 선의 앞에는 뭘 달아야 돼요? 차단기인데 이것은 누전 차단기를 씁니다. ELB를 써야 되고, ELB의 조건은 전격 감도전류 15mA에 0.03초 전류 동작형. 선생님, 화장실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은요 30mA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기 있는 장소 요놈을 쓰면 되거든요. 콘센트는 접지극이 없는 걸 쓴다. 접지극이 있어야 됩니다. 접지극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상 있으면 접지극으로 이상 전류가 흘러가야 되고,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콘센트는 방습 장치해야 됩니다. 방습 장치 또는 방수형, 카바 있는 거, 방습 장치, 방수형. 콘센트에 시설하는 경우는 절연 면압기 3kV 이하인 것으로 전로에 접속하고,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인데 전격 감도 전류 15mA, 전류 동작형이죠. 그래서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 틀린 것은 접지극이 있는 걸 쓰는 거예요. 항상 모든 기계기구는 접지해야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죠. 네, 다음 문제 보시죠. 그래서 특고함용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장치의 고장이 생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떠한 보호장치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변압기거든요. 이 변압기는 전기설비 기술기 기준에 보면 5000 kVA를 초과해서 10,000 kVA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10,000 kVA 이상 이렇게 나누고, 요 바로 밑에 탄행식인 경우 이렇게 이제 우리 법에 보면 3개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10,000 미만인 경우는 경보나 차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경보합니다.
뭐예요? 사고 나면 뿅뿅뿅 소리 내는 거죠. 근데 만 이상인 경우는 차단합니다. 탄행식은요, 경보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탄행식 변압기거든요.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겼을 때 뭘로 한다? 경보장치합니다. 그래서 경보장치한다 와 같이 네,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죠. 85번.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해야 되는 접지극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네, 이번에 접지극 시설 K시 규정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지중 금속 구조물이나 토양에 배설된 기초 접지극, 케이블의 금속 외장 및 그 밖의 금속 피복, 대지에 배설된 콘크리트에 용접된 금속 보강제 등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또 여기 하나 더 얘기하면 콘크리트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콘크리트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이에요. 콘크리트에 기초 접지극, 이런 것들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대지에 매설된 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보강인데요, 강화라는 말은 우리 K시 규정 법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조금 우리가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어쨌든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옥내 배선에 반드시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다? 나전선 사용 방법이죠. 나전선을 쓰면, 나전선은 전기로 또는 여러분들 우리 그 부식되는 장소가 있거든요. 부식장소. 그 축전지라든가 이런 거 보면 거기서 가스가 나옵니다. 부식가스가 나오거든요. 부식가스에 의해서 전선이 부식이 되어버립니다. 전선이 피복이 역할을 못해. 그런 데는 굳이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접촉전선. 우리 여러분들 전차선로에 전선은 절연전선 씁니까? 나전선 쓰죠. 이러한 접촉전선 이런 경우라든가, 또는 여기에 버스덕트나 라이팅 덕트예요. 버스덕트나 라이팅 덕트는 이러한 경우는 나전선을 쓰거든요. 자, 나전선을 쓰는 경우입니다. 어디에 해당해요? 딱 여기 있는 거 버스덕트에 해당하죠. 그래서 답은 버스덕트 2번을 답으로 하자. 다음 문제입니다. 지중전선로를 직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땅속에다가 우리는 지중전선로 하는 방법은 직매식, 관로식, 암거식이 있거든요. 그 중에 직매식이나 직접 매설식이나 관로식이 있어요. 관 안에다가 이제 전선을 넣는 겁니다. 이 전선을 관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관로식으로 넣는 경우인데, 얘네 깊이는 중량물이 있습니다. 이게 중량물, 차량인 경우는 작년까지는 1.2였거든요. 아닙니다. 이제 1m라고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1m가 올 한 해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사람 정도의 중량물이 아닌 경우는 0.6m인데, 0.6은 변함이 없는데 얘가 변경이 됐어요. 1m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1.2가 없어서 1.2는 찍지 않았겠습니다만은 1m입니다. 답은 1m이다. 자, 우리 이어서 88번 보시겠습니다. 자, 88번을 보면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요소 중에서 한 가지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으로 시설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다. 건물이 있으면, 건물입니다. 요 건물을 직경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씁니까? 돌침을 놓거든요. 또는 여기 면적이 더 없습니다. 얘 하나로 해결 못해. 그러면 여기다가 이러한 수평지선을 써서
수평지선을 써서 어디로 맞으라고 합니다. 또는 얘를 메쉬 형태로 이렇게 놔버립니다. 물론 옆에도 측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물론 건물의 한 20%까지 오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뭐는 뇌요? 뇌를 맞습니다. 낭뇌를 맞는 부위거든요. 뇌 맞은 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땅을 보내서 접지로 가면 되죠. 접지, 인하도선, 수뇌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수뇌부 시스템과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뇌부 시스템. 다음 보죠. 변전소의 주요 변압기의 계측 장치를 시설하여 측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 할 때는 꼭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역률은 무슨 역률이냐 하면 부하 역률입니다. 부하의 역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부하 역률입니다. 부하의 우리는 역률은 90%를 기준해서 90% 이상 95%까지는 할인해 줍니다. 전기요금 같은 할인해 주고 밑으로는요 할증을 매기거든요. 여러분들 전원이 있고 전원이 있고 부하가 있는데 이게 부하입니다. 우리는 부하의 역률이 필요한 거지 전원에서는 역률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전압이나 전류나 뭐 주파수 이런 것은 알아보면 좋겠죠. 모르는 것도 아는 게 좋겠죠. 근데 역률은 무슨 역률이다? 부하 역률이다. 알아두십시오. 다 문제 보겠습니다. 변전소의 주요 변압기의 계측 장치를 시설하여 측정하는 것이 아닌 것. 변전소는 부하에 해당합니까? 전원 계통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하에 관한 것은 역률계가 필요하나 부하가 아닌 것은 역률은 굳이 필요 없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원계통에서 굳이 역률이 필요 없다는 키워드 하나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풍력 터빈의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운정 상태를 계측하는 계측 장치로 틀린 것입니다. 조도계는 뭐냐면 이 전등의 빛을, 자 빛의 색입니다. 단위 면적당 광속을 나타내거든요. 단위 면적당 빛의 색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풍력 터빈의 손상인데 여러분들 밝기 물론 중요하죠. 알으면 좋겠으나 압력이라든가 여러분들 이게 풍압이 굉장히 중요해요. 풍압은 출력은 low AV 3승이라고 그래서 출력은 low AV 3승 속도의 3승 또는 면적 이런 밀도거든요. 공기 밀도 어쨌든 뭐 그런 가지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만 어쨌든 압력계 중요하죠. 또 온도계 여러분들 온도계 회전하는 기기나 모든 기기는 온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풍속계입니다. 풍속계 이런 건 다 중요하죠. 근데 조도계는 뭐에 해당한다? 단위 면적당 광속이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일반 주택의 저압 옥내 배선을 점검했더니 다음과 같이 시설되어 있었다.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 합성 수지 간의 지지점 거리는 2m다. 여러분들 우리 기본적으로 전기나 기능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지지점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합성 수지관은 1.5m입니다. 그래서 2m에서 얘가 틀렸거든요. 합성 수지관 2m 지지점. 당연히 합성 수지관 안에 지지점이 없어야, 접속점이 없어야 되고 금속관에서 5개용 비닐 전선을 제외한 절연 전선입니다. 옥내 배선에서는 5개용을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인입구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각각에 설치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합성 수지관 1.5m. 네, 아주 잘 나오죠. 92번.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의 변압기를 사용하는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지는 않으나 수시로 순회하는 경우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시 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보장치를 해서 위험 신호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자, 경보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옥내 변전소에 화재가 발생하면요. 경보해야죠. 야, 나 불났어. 이 알려줍니다. 제어 회로에 전압이 저한 경우. 전압이 떨어져도 이건 알려줘야 돼요. 야, 전압이 떨어졌다. 운전 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한 후 재폐로 하는 거. 여러분들 재폐로가 뭐죠? 열고 닫는 것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경우는 자기가
고장을 감지해서 열었습니다. 동작 채무에 의해서 크로스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고가 나면, 뭔 사고인지는 모르지만 나면 이 차단기를 엽니다. 자, 열었죠? 일정 시간 후에 닫습니다. 일선 지락 사고 같으면 그 순간에 이 사고는 삭제가 돼버려서 깜짝 놀랐네고 송급하는 거예요. 이러한 재폐로가 되는 경우는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소 냉각자의 조상기는 그 조상기 안에 수소의 농도가 90%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경보 장치를 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93번. 특고와 가공전선로에 지지물로 사용하는 비종 철추, 비종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탑의 종류에서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에 경관차가 큰 곳. 네. 경관차가 큰 곳,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한강 내려가다 보면 파주 가는 우리 자유로 변에 가보면 한강 폭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한강 폭이 한 2, 3km 되죠. 여기에 높게 철탑이 있거든요. 철탑에 와 같이 축 이런 선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철탑과 이 철탑은 어떤 걸 쓸래야 여러분들 설계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이런 것은 내장형을 씁니다. 무슨 곳이에요? 경관차가 커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 곳은 2형 철탑, 내장형 철탑을 쓰는 것입니다. 내장형 철탑을 쓴다. 양쪽에 경관차가 큰 곳, 내장형 철탑 알아둡니다. 94. 전식 방지 대책에서 매설 금속체에 누설전류에 의한 전식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고려해야 되는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전식 방지예요. 전기 부식이죠. 자, 전기 부식이에요. 전기 부식은 뭐냐면 직류 어떤 전류가 수도 관로에 와서 변전소가 있으면 변전소를 향해서 여기서 빠져나가면서 이온으로 빠져나죠. 이온으로. 그러면 여기에 둘개가 이렇게 있던 놈이 이온으로 빠져나가면서 여기는 얇게 됩니다. 이 표면이 얇게 돼요. 10년, 20년 가다 보면 여기가 얇아져요. 그러면 요 압에 의해서 이게 빵빵 뻥 나면 전기 부식에 의해서 누설하든가, 그죠? 상수관이 터지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기다 뭐 한다? 절연 코팅을 하거나 또 배류 시설 와 같이 아예 연결해 줘 버립니다. 연결해서 이렇게 배류 전류를 흘려줘 버리는 것이죠. 여기 저준위 금속체를 이용해서 접속하면 되고, 변전소 간의 간격 축소는요 의미가 없죠. 이것은 큰 의미는 없다. 굳이 전식 방지 대책에서 변전소 간은 의미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95번. 시가지 시설에 사용하는 사용연합 170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이 철탑입니다. 전선이 수평으로 2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 전선 상관의 간격이 4m 이하일 때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경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시가지 시설이에요. 시가지에서는 A종, 목추, B종 철탑이 있지 않습니까? 자, A종이나 목주는 기본적으로 150m가 표준입니다. B종은요 250m죠. 철탑은 600m인데 시가지에서는 보안경관을 쓰는데 원래 보안경관 100으로 줄이는 이거는 75m입니다. 그죠? 얘는요 150m, 얘는요 400m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400m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철탑은 이런 얘기죠. 자, 와 같이 암이 있고 여기에 전선이 매달리는 얘네들 거의 8, 9m입니다. 8, 9m 정도 되니까 경관을 600m 놔도 흔들려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전선 상완의 간격이 이제 좁아져 버렸어요. 좁아져 버리면 이 철탑과 철탑 경관이 길면 두 선 간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얘로 하지 않고 4m 미만이, 얘와 얘가 선생님 4m로 가까워요. 막 8m, 9m가 아니라 얘가 가까워지면
경간의 요 건간을 250m로 줄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간이 수평으로 2개 이상 있는데 이놈이 수평으로 있는데 이것이 좁으면 250m로 제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오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96번. 전압의 종별에서 교류 600V는 무엇으로 분류하느냐? 저압이냐, 고압이냐, 특고압이냐, 초고압이냐. 자, 우리는 KC에서 저압의 규정이 교류는 1000V 이하입니다. 직류는 1500V 이하거든요. 고압은 얘네 값을 초과해서 7000V 이하를 우리는 고압이라고 표현합니다. 7000V를 넘었으면 특고압이에요. 7000V를 초과하면. 자, 그러면 초고압은 뭐예요? 자, 특고압보다 높은 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특고압은 200kV까지예요. 200kV를 넘는 것은 초고압. 그 초고압을 넘는 것은 초초고압이라고 합니다. 500을 넘는 765는 이제 초초고압인데 거기는 우선 차치해 두고, 그건 차치해 두고 여기 보세요. 지금 전압의 종별에서 교류죠. 교류 1000V 이하는 뭐라고 하죠? 저압입니다. 여러분들 작년까지는 600V 이하를 저압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KC 규정에서는 1000V 이하를 저압이라고 한다입니다. 저압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동일 지지물에 저압 가공연선, 다중접된 중성선을 제외한다. 와, 고압 가공연선을 시설하는 경우 고압 가공연선을, 저압 가공연선을 어디로 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의 지지물에 2개의 전압을 설치하는 걸 뭐라고 한다? 병행가설이죠. 병행가설이다 합니다. 병행가설. 자, 병행가설할 때 땅이 있으면 여러분들 내가 있으면 내 가까운 데 전압이 높은 놈이 있는 게 좋아요? 낮은 게 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저압이 있어야죠. 낮은 놈이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나를 기준해서 가까운 데 저압, 높은 데 고압이죠. 이런 경우에 50cm 이게 갑니다. 선생님 여기다 케이블을 쓸게요. 케이블을 써 30cm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병간은 100kg까지 할 수 있거든요. 자, 특고압이 있으면 특고압과 저압이 있는데 이 특고압 35kV까지는 1.2m 띱니다. 이거 저압이나 고압이죠. 단 투투나인에 대해서는 투투나인은 1m 띱니다. 투투나인 우리 배전사로는 1m. 선생님 케이블을 쓸게요. 케이블 쓰겠습니다. 케이블. 그러면 0.5m입니다. 자, 여기서 60kV 이하까지는 2m를 또 합니다. 2m. 60을 초과해서 100까지는 2 플러스 0.1의 단수인데요.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병행가설이에요. 병과 공과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고압은 위에 있어야 됩니다. 고압은 위에 있어야 되면서 몇 cm 뛴다고요? 지금 케이블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공연사 이격거리니까 0.5m입니다. 0.5m에서 3번을 답으로 우리는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병행가설. 다음 문제 볼까요? 사용전압이 154kV인 전선로를 일종 특과 보항사로 시설할 때 경동연선의 굵기는 몇 스퀘어 이상이냐? 네, 우리 특과 보항사는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죠. 제1종, 제2종, 제3종 특과 보항사 있죠, 그죠? 1종 특과 보항사는 2차 접근이면서 35kV 초과입니다. 2차 접근입니다. 2차 접근. 2차 접근은 몇 미터예요? 3m 내에 들어온 거죠. 이 제2종 특과 보항사는 35kV 이하인 35kV 이하예요. 네, 2차 접근입니다. 3종 특과 보항사는요 1차 접근입니다. 1차 접근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선의 굵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전선은 100 미만입니다. 100kV 미만, 300 미만입니다. 300 이상이에요. 100kV 미만일 때 55스퀘어입니다. 55스퀘어. 300kV 미만일 때 150스퀘어입니다. 150스퀘어. 300 이상이 되면요 200스퀘어예요. 이종 특과합방사는 55스퀘어입니다. 55스퀘어. 3종 특과합방사는 22스퀘어거든요. 자, 다시 문제로 가서 제1종 특과합방사의 1호사는 300kVA 미만이죠? 얼마입니까? 150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같이 전선의 굵기 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지중전설 외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은 틀린 것입니다. 조명 및 세척이 가능하다. 놔두고 2번 경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당연하죠. 그 안에 고인물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돼야죠. 맨홀에 물이 있으면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뚜껑은 시설자 이외자가 열 수 없도록 시설해야 되죠. 1평방 세제곱미터의 규격으로 해서 우리는 한다고 그랬죠. 조명, 세척 뭐 가능하면 좋겠죠. 근데 굳이 얘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을 우리는 틀린 것으로 답으로 한다. 이고요. 마지막입니다. 고압광전설 외에 가공지선에 나경동선을 사용하려면 지름 몇 스퀘어의 것을 사용하느냐. 네, 가공지선의 시설 규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전선이 있고 여기에 가공지선이 있거든요. 가공지선이 있다. 가공지선은 뭐 하는 거죠? 뇌방지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가공지선에는 고압, 저압용, 특고압용이 따로 있는데요. 고압용 4스퀘어입니다. 4스퀘어예요. 4스퀘어. 특고압은요 5스퀘어. 4스퀘어 5.26kN, 8.01kN. 그래서 우리 고압인 경우는 지금 문제에서 고압 가공전선이라고 그랬거든요. 몇 스퀘어짜리다? 4.0, 즉 4 스퀘어, 3mm짜리, 3mm짜리. 특고압은 얼마? 5. 그래서 고압 4를 답으로 하고, 인장강도 물어보면 5.6이랬는데 인장강도는 안 물어봤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회차 때 이번에 실시한 설비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